CAT 2급 자격증 기출문제 풀이 20번입니다. 공개된 기출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타원이 나와 있고요. 타원은 이제 뭐 거의 다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에서 보시면은 치수가 나와 있지 않은 이 수많은 사선들, 이 수많은 사선들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이 수많은 사선들이 이 우측면도에 있는 이 사선과 이 사선 두 개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우측면도도 치수가 뭐 거의 없네요.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그림 같은데, 어찌됐든 저를 따라서 잘 찾아오시면 답안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을 보시면서 머릿속에서 3D를 상상해 보시고, 자, 입체 형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죠. 자, 정면도, 우측면도, 그리고 평면도, 이런 형상의 3D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의 4분의 1짜리 원의 모서리,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사선들, 사선 중에서도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약에 뚫려 있는 그림이었다면 그림 그리기가 조금 쉬웠을 텐데, 생각보다 이 사선으로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또 우리가 찾아야 될 선들이, 복잡한 선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이 모서리까지 한번 찍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측면도의 이 사선 때문에, 그죠? 이 사선 때문에 우리가 탑뷰에서 타원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가, 자, 이렇게 수문선으로 찾아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수문선, 이 모서리, 이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AD로 넘어가서 이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레이어인 0번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수평, 수평선 긋고, 수직선 긋고, 45도 사선 긋고, 트림으로 자르겠죠. 자, 레이어는 이제 외형선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정면부터 그리셔야 되겠죠. 선 그리기로, 자, 직교 모드 켜고, 수직선 98, 자, 수평선 125, 수직선 75.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65도짜리 사선, 얘를 구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로테이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로테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명령 아로, 대상 선택, 엔터. 그 다음에 회전 중심점 잡고 돌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항상 원본이 따라오는 거니까 복사를 해 주시고, 65도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 사선도 찾아야 되겠는데, 이 사선 같은 경우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부분이 직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5도면 이것도 65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해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그리시냐면, 요 밑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오스냅 기능과 오브젝트 스냅, 뭐 참조선 표시, 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요, 요거는 켜주시고, 오스냅에서는요 연장선, 요거까지 켜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일단 요거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연장선 빼고, 여기는 스냅 참조선 표시라는 것은 선 그리기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의 끝에다가 살짝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그럼 오스냅 아이콘 뜨죠? 이때 마우스를 바깥으로 쭉 빼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마우스로 슬쩍 갖다 댄 그 귀점을 기준으로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직교, 요런 세 개의 선을 우리가 가상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요 선에 대한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직교는 이 수평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 뜰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얘는요, 이 선과 관련되어 있는 수직, 수평, 그리고 직각을 이루는 요 선까지,
그래서 수평, 수직, 직교점. 요 세 개의 가상선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 요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오스냅에서는 어떤 걸 쓰느냐? 오스냅에서는 이제 연장선이죠. 이 연장선이라는 건, 자, 오스냅 요거 걸려있는 거 꺼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살짝 건드렸다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탁 건드린 다음에 쭉 빼시면은 수직 나오죠? 수평 나오죠? 직교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선의 연장. 예, 요게 이제 오스냅에 있는 연장선이라는 오스냅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항상 켜놓고 그림을 그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 직각, 이렇게 90도 직각을 이루는 추적선이 떴을 때 이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을 대충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 있는 치수값 그대로 그냥 오프셋 하시면 됩니다. 오프셋 21mm, 35, 19. 그리고 이 끝은 딱 맞았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 맞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필렛을 해주세요. 반지름 0값. 이 필렛의 반지름 0값이면은 모서리가 둥근 게 아니라 직각으로 선의 끝점과 끝점이 딱 만나게끔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선 그리기로 수평선 대충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필렛으로 반지름 0 주고 이렇게 마무리. 익스텐드로 밑에까지 당겨주시고, 이러면 이제 이쪽 부분 다 끝났습니다. 자, 오프셋 18mm. 나머지는 이 익스텐드와 트림, 필렛을 적절히 사용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정면 그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반지름 39짜리 원만 하나 마저 그리시면은 정면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인 수평으로 정면도의 맨 위에 맨 아래, 다시 X라인 수직으로 왼쪽 끝점 위치를 대략 지정하시고 오프셋 95, 트림으로 외곽선 정리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111도가 있죠. 요거는 180-111도인데 따로 계산하실 필요 없겠죠. X라인 앵글 값, 자, 웹다운표, 그 다음에 계산기 명령어 CAL 치십니다. 자, 180-111 치시면 알아서 계산이 69도라고 나오겠죠. 이 부분 지정해 주시고 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평면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인 수직으로 정면도의 맨 오른쪽, 맨 왼쪽, 우측면도의 오른쪽, 왼쪽. 자,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두 개의 수평선,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지워주시고, 자,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실 텐데요. 이 선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선과 이 사선, 두 개의 사선으로 찾아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쪽 부분은 먼저 이 사선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저 부분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기준으로 라인 요 끝에서부터 수직으로, 자, 수직으로 올라갔으면 올라간 그 점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우측면도의 사선과 만나는 교점이나 끝점 기준으로 다시 수직으로,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서 올라가는 것 같죠, 아마? 예, 이렇게 이 위치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프셋 70으로 선을 한번 먼저 내려주시고, 선 그리기로 여기 끝에서 수직으로 트림, 그리고 사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 찾았고요. 자, 요 70, 요 치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수문선, 노란색 선이 찾아집니다. 자, 선 그리기 끝에서
수평으로, 사선에서 사선과의 교점에서 수직으로. 자, 요 위치가 되겠죠. 레이어를 수문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X라인 앵글값 65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이 노란색 사선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얘를 찾아야 이쪽 부분을 다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외형선으로 바꾸시고, 자, 요 끝점에서부터 수직으로 쭉 올려주시고, 수직으로 올렸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으로, 노란색 사선과 만난 교점 기준으로 수직으로, 45도 사선과 만난 교점 기준으로 수평으로. 자, 여기 정리해서 잘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버려주시고 마저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끝을 찾아서 사선을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죠. 자, 요 끝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여기서 수직으로. 그런데 수직으로 선을 올리면 어차피 여기는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다시 수평으로 가겠습니다. 쭉. 자, 수문선과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수직으로,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수평으로. 자, 요 교점과 요 교점을 이으시면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요 부분 찾아줬고요. 생각해 보니까 요 부분은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선이었네요. 그래서 요 부분도 수문선으로 이렇게 찾아주시고 정리, 특성 일치. 이렇게 하시면 큰 그림은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외형선과 수문선 마저 찾으면 되겠죠. 일단 16mm부터 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6mm 내려서 그려주시고, 선 그리기, 요 끝에서 수직으로, 요 끝에서 수직으로, 다시 요 끝에서 수직으로, 나머지 끝은 수문선으로 바꿔서 올려주시고요. 살짝 정리를 좀 할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미리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끊으시는 게 좋겠죠. 자, 외형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선 그리기. 자,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또 옆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쭉. 자, 수문선과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수직, 45도와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수평.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다시 여기 끝에서 수평, 수문선과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수직,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수평. 자, 그러면 다 찾았습니다.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이어주시고 나머지 두 개선은 지우셔도 되겠네요. 선 연결, 선 연결, 트림으로 정리, 트림으로 정리. 그리고 이 부분은 지운 다음에 다시 그려서 이 짧은 부분만 레이어를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대략적인 큰 그림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측면도에 있는 수문선들과 외형선 몇 개, 그리고 평면도에 저 원이 뚫려 있는 깊이, 이 정도를 찾으면 될 것 같네요. 자, 레이어는 수문선으로 선 그리기, 정면에서 쭉 선을 따서 올려주시고, 자, 오프셋 27mm 정리, 레이어 맞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수문선 다 찾으시면 되겠네요. 수문선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선을 수평으로,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제 선을 쭉 빼야 되기 때문에 X라인 쓰도록 하겠습니다. X라인 수평으로. 자, 여기 끝은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이미 찾아져 있는 선이죠. 그럼 저건 좀 피해도 되겠고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좀 확대를 할게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총 5개 정도의 선을 찾았네요.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되네요. 옆으로 쭉 가서 확대를 하시고 답안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사선 바깥으로 있는 건 싹 다 지우시고 위아래 끝점은 정리를 마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줄이 가늘게 붙어 있는 선들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요선은 여기까지 가네요. 이렇게 찾으시면은 숨은 선도 얼추 다 찾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외형선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 선은 지우시고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원의 끝점에서부터 선을 수평으로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이 깎여 있는 깊이 뒤에서 앞으로 27mm까지 이 부분에 대한 그림만 찾으시면 그림 그리기는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원만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타원 그리는 거 항상 하셨던 것처럼 혼선을 막기 위해서 레이어를 다른 걸 써주시고요. 자, 호 위에다가 원을 덧대서 그리십니다. 자, 총 선은 6개가 필요하겠죠? 정면 기준으로 X라인 수직으로 3시 한번, 센터 9시, 12시, 센터 6시. 자, 그리고 이제 타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요 사선의 연장선을 긋고 요 3개의 교점 기준으로 수직선 3개를 그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X라인으로 사선에서 다가 덧대서 이렇게 선 그려주시고 수직으로 교점, 교점, 교점. 자, 45도 사선과 만나는 요 교점 기준으로 수평선 3개.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곳이 되겠죠. 자, 명령어는 EL. 축의 시작점과 끝점 하나 정해주시고 옆으로.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보조선들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부분만 트림으로 이제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말로 그림 그리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중심선만 잘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센터까지 5mm 5mm. 자, 이 선들은 이제 끊어 그렸으니까 결합 조인으로 붙여줄 거고요. 여긴 끊어야 되니까 랭센 명령을 이용하셔서 증분에 마이너스 2mm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심선이 2개, 여기서는 하나.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LTS 기본값을 0.4로 쓰고 있었는데 0.5 정도 맞추면 적당히 맞을 것 같네요. 여기가 조금 다르네요. 요거까지 맞추실 필요는 없는데 좀만 조절을 해볼게요. LTS 0.45 0.4나 0.45나 비슷하네요.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중심선으로 2mm 띄었다가 5mm 두 번 끊어 넣는 거죠. 2mm, 5mm 2mm 짜리 2개는 지워주시고 이쪽도 자, 2mm, 5mm 2mm 짜리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그리기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치수 넣고 배치 영역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레이어는 치수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DLI로 선형 치수 밑에도 선형 치수 겹치지 않게 모든 선의 끝에서부터 끝을 기준으로 치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정렬 치수가 되겠죠. DAL 끝점 하나 찍고 끝점 하나 찍고 이렇게 찾아주신 다음에 뭘 쓰시면 되냐면 주석에서 치수 탭에서 연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이렇게 치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DAL 직교 직교 이렇게, 그 다음에 DRA 반지름 이쪽 부분도 이제 선형 치수부터 이렇게 넣고 각도 DAN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네요. 자,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이 두 줄로 겹쳐 있어요. 이거 감점 되겠죠. 이 부분도 감점, 이 부분도 감점. 자,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는 게 아마 조금 쉽지 않을 텐데요. 자,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수를 넣으실 때 어디를 첫 번째로 찍고 어디를 두 번째로 찍었느냐, 요거를 조금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요 21 치수 넣을 때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찍은 부분이고요, 요 부분을 두 번째로 찍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 치수도 여기서 연달아 붙어 왔기 때문에요, 이 35 치수로 따지면은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 19번 치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 즉 두 번째 점을 찍은 요 치수 보조선을 제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설정 관리자 단축키 D 창을 열어 주시고, 치수 스타일 관리자 ISO 25 여기서 재지정 누르신 다음에,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반드시 재지정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으로 가십니다. 선에 보시면 여기 치수 보조선이라고 있어요. 자, 치수 보조선에 요 두 번째 거, 요거 억제를 딱 눌러보세요.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예. 확인, 닫기, 그리고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선택하고 엔터. 이 부분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양쪽 두 개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D, 재지정. 자, 치수 보조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제거하세요. 확인, 닫기, 업데이트, 선택, 엔터. 둘 다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자리에 두 줄 이상의 선이 있을 때는 무조건 감점이라는 거 다 없애셔야 돼요. 그렇다고 깨지도 마세요.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제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특정 시험에서는 그거를 감점 요인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이 치수 스타일 관리자 얘를 이용해서 통제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거마저 또 마무리 해야 되겠죠. 재지정 누르시고, 자, 문자 맞춤 가셔서 여기 화살표라고 있죠. 예, 요거 누르셔서 확인, 닫기, 다시 업데이트 누르고 선택, 엔터. 그래서 센터까지 중심선을 다 이어주게끔 치수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까지 다 끝났네요. 이제 보조선은 지워주시고 배치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치 영역으로 오셔서, 자, 레이어는 뷰포트 레이어로 바꿀 거고요, 요 뷰 타이틀은 도각틀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자, 뷰포트 레이어 선택하시고 명령어 MV 되겠습니다. 숫자 4 찍어 주시고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뷰가 4개가 열리겠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뷰 하나는 지워 주시고, 자, 이제 각각의 창에 하나씩의 그림만 보이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MS 명령. 자, 창이 활성화되면 이제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 가지고 크기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춰주세요. 이건 정확히 맞추실 필요가 없는 거죠. 대략적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PS 명령을 눌러서 요 뷰 창에서 나와야 되겠죠. 자, 다시 요 창 3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다양한 글자를 눌러서 1:2로 축척 비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취소. 그리고 정면 기준으로 우측면과 수평 맞추고, 자, 평면 더하고 수직 맞추고, 자, XL 수평 밑에 선 그려주시고 수직으로 왼쪽 찍어주시고, 자, 미세하게 안 맞아졌죠? 자, 무브. 자, 뷰포트 뷰창 선택하시고 확대해서 그림의 끝점을 잡고 밑으로 내려 맞춰 주시면 되겠고, 다시 무브. 자, 뷰 선택 확대해서 끝점 잡고 왼쪽으로. 자, 나머지 거는 지우시고.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MV 셋업을 이용해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MV 셋업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예전부터 그렇게 썼었는데 MV 셋업이 생각보다 좀 쓰기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로 가나 어떻게 가나 빠르고
정답에 가깝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다고 틀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각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 다 안으로 들여주시고, 자, 이러면 이제 축적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도 다 마쳤죠. 이 뷰포트는 꺼봐야 알아요. 이상하게 꺼보면 한쪽으로 쏠렸는지 안 쏠렸는지를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이제 뷰 타이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너무 가까워지거든요. 이 평면도 그림을 조금 위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 개,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는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뷰포트 레이어 켜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생 이동이라는 걸 쓰시면 되겠죠. 자, 뷰 상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그 다음에 키보드의 화살표 위로 되는 거 눌러서 대략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ESC, 자, 두 개 선택하시고 밑으로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브보다는 이런 미세 이동을 쓰시는 게 좋겠죠. 너무 낮은 버전의 캐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라. 그럼 뷰포트 레이어는 꺼주시면 되겠고요. 뷰 타이틀은 다시 안쪽으로 들여와서 이쁘게 자리에 딱 안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 두 개는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 자, 요거는 조금만 왼쪽으로, 그리고 요것도 조금만 위로.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무브보다 이 미세 이동 기능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치까지도 다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설정 관리자 하시면 되겠죠. 자, 마우스로 배치 1이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페이지 설정 관리자 창 열어주시고,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이름은 설정 1으로 확인. 자, 이런 창이 뜨게 되면은 7개 설정하시죠. 프린터기는 DWG2 PDF 맨 밑에서 위로 세 번째입니다. 용지 크기는 일단 맨 위로 올리시고 ISO 전체 페이지 A4 두 번째입니다. 플롯 영역은 범위로, 플롯 간격 띄우기는 중심 맞추기로 하시면 되겠고, 축척은 1:1, 방향은 가로, 플롯 스타일은 모노크롬으로. 다시 한번 집어볼까요? 프린터기, 용지 사이즈, 영역, 중심, 1:1, 가로 설정, 흑백 설정, 이렇게 7개 설정을 다 하시고 나면 미리 보기 눌러서 컬러로 출력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려서 출력이 안 되는 부분이 없는지 눈으로 다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 없으면 닫아주시고 확인, 닫기. 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답안을 제출하시고 시험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